신. 1. 개관. 발에 신는 물건의 총칭. 신은 발 부분의 보호와 장식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특히 해변, 빙설, 진흙, 모래땅 등에서 보행, 작업할 때 매몰되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다. 신의 재료는 고대로부터 집, 목재, 가죽을 썼고 오늘날에는 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런 재료를 함께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신의 구조는 발생지 기후 풍토의 영향을 받으며 의례적, 계급적 성격이 신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신의 기능은 발의 보호, 보행 또는 일의 능률 증진, 복장과의 조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원적으로 보면 우선 발이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태고에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맨발로 걷는 일이 매우 많았고 신은 특수 계급층에서만 신을 수 있는 것이었다. 고대인이 불순한 기후일 때 또는 황무지를 여행할 때 무엇인가 발을 보호할 것이 필요하여 자연의 것, 즉 나무 껍질, 나뭇잎, 덩굴,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해서 신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은 이집트의 샌들이다. 최초의 신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열사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절실했기 때문인데 모래와 발을 격리시키기 위해 한 장의 판자를 발바닥에 대고 끈으로 고정시킨 간단한 구조의 것이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신의 사용은 귀족이나 성직자, 전사에게만 허용된 특전이었으며 손윗사람 앞에서는 벗어야 했고 더욱이 성역에서는 절대로 신을 신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최초의 폐쇄성 구두인 장화가 추운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랭을 막기 위해 발에 감는 천 또는 나무 껍질에서 양말이 생기고 이것과 샌들의 결합에서 장화가 생겼다는 설이 있다. 에스키모인이 현재 신는 장화는 가장 처음에 생긴 장화의 모양에 가깝다. 또 설화나 양말이 진보되어 모카신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으며 모카신이란 말은 동알곤킨족의 방언이라는 설이 문헌에 있다. 모카신이 특색은 한 장 또는 두 장의 가죽으로 만들며 구두 바닥과 등의 구별이 없는 원시적인 것이다. 모카신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즐겨 신었다. 9분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리스의 분묘에 있는 그림을 보면 두 살자 같은 남자가 발에 피가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굽이 높은 신을 신었음을 알 수 있다. 키가 크게 보이도록 하는 수단으로 붙인 힐은 그리스 시대의 무대 배우가 신은 코토르노스에서 개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힐과는 달라 구두의 앞과 뒤축 부분의 높이가 같았고 높은 굽의 구두가 생긴 것은 근세 이후인데 그것은 바닥 가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키가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필요 외에 승마용 장화에서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높은 굽의 구두가 맨 처음 나타난 것은 16세기 후반이며 17세기부터 일반화되었다. 중세에는 구두 바닥에 목재 굽을 붙였는데 직접적으로 원조가 된 힐은 르네상스 시대의 상류사회 여성들이 신었던 조핀이었다 한다. 처음에 힐은 높이가 2.5cm였다. 이. 분류. 신은 발등을 노출하느냐, 발등을 싸느냐에 따라 개방성 신과 폐쇄성 신으로 나누어지며 양자의 중간형도 있다. 개방성 신은 샌들, 슬리퍼, 한국의 집신, 일본의 게다 등이며 폐쇄성 신은 구두 및 한국의 고무신, 목화.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신는 장화같이 생긴 신 등으로 재료에 따라 가죽구두, 고무신, 헝겊신, 비닐신 등이 있다. 구두는 성별, 연령별, 용도별,
디자인별로 나눈다. 또 뒷굽의 높이에 따라 로힐, 중힐, 하이힐로 구별한다. (3) 기능. 신의 기능은 발의 기능을 잘 살려 보행과 노동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다. 5개의 발가락이 붙어있는 관절을 중족지절관절이라 하는데 걸을 때는 이 관절만이 굴곡하고 다른 관절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도 이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 굴곡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무로 만든 신은 발바닥의 굴곡이 불가능하므로 발끝에 힘이 들어가 피로가 쉬운다. 집신 등은 바닥은 굴곡되어 좋지만 너무 부드러워 긴 보행에는 역시 부적당하다. 발바닥은 원래 보행에 알맞도록 아치형으로 약간 만곡되어 있는데 이 오목한 데가 없이 편평한 발을 편평족이라 하며 오래 걸으면 쉬 피로를 느낀다. 발바닥이 만곡되어 있는 것은 걸을 때 발이 반동, 착지 시의 충격 완화, 발바닥의 신경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구두 바닥도 발이 아치에 맞는 형으로 만들어야 편안한 보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바닥 가죽에 아치 모양과 같은 복잡한 기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굽을 붙여 효과를 도모하게 되었다. 굽이 없는 구두는 보행의 준비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발이 내디딤에 힘이 들고 완충 효과가 좋지 않다. 힐을 신다가 낮은 구두를 신으면 뒤로 자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학생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적당한 높이의 굽을 붙인 신발이 좋은데 적당한 높이가 얼마인가는 규정하기 어려우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험을 통해 대강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실시된 많은 실험 결과에 따르면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을 때는 하직은 즉 둔부, 대퇴부, 하퇴부의 근육 상태가 긴장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타일이 바르게 되며 또 바른 자세로 걷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효과로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굽 높이가 3cm까지는 적당하고 그 이상이 되면 근육의 작용이 강해져 무리가 오고 7cm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4) 장식. 구두 장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볼을 들 수 있다. 원래 샌들은 발에 매어 착용하는 간편하고 기능적인 것이었으나 16세기에는 남자 샌들의 볼을 장식하였다. 특히 루이 왕조 시대에는 장식이 매우 화려하여 여러 종류의 볼을 볼 수 있다. 19세기 중간에는 여성용 구두에도 보가 달렸으며 특히 1927에서 28년경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면서 춤을 출 때는 작은 보가 달린 검정 에나멜 하이힐을 많이 신었다. 또 보와 같이 쓰인 것이 버클이다. 비단으로 만든 구두에 빛나는 버클을 단 것을 비롯하여 가죽재 또는 에나멜재의 겉과 클립으로 징그다가 자유롭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이 나타나 드레스에 맞추어 조화 있게 사용하였다. 또 밀리터리풍의 유행에 따라 구두의 징도 하나의 장식이 되었고 여성의 펌프스에까지 달아 남성적인 멋과 스포티한 느낌이 나게 한다. 이외에 끈, 스트랩, 스티치, 비즈 자수, 가죽의 곰보 구멍을 뚫는 등 기능과 장식을 겸한 것을 볼 수 있다. (5) 종류. (1)
슈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커터 슈즈. 커터형의 배와 비슷한 모양의 구두로 통학용으로 사용된다. 1cm 정도의 굽이 달린 평탄한 펌프스형 구두이다. 칼리굴라. 고대 로마의 군인이 사용한 샌들형의 신이다. 바닥이 튼튼하고 징이 박혀 있으며 가죽끈을 교차시켜 신는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로마의 군화로 사용했다 해서 이렇게 부른다. 칼케우스. 고대 로마 시대의 남녀가 사용한 구두인데 가죽줄을 발등에서부터 교차해서 올려 묶었다. 캐러밴 슈즈. 본격적인 등산화에 비해 간단한 산책용 구두이다. 가죽이나 천으로 겉을 만들고 바닥은 고무로 만들어 착용감이 편안하다. 캔버스 슈즈. 운동화를 말하는데 발등을 면 등에 거친 천으로 하고 바닥은 고무나 가죽으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흰색이다. 크라코. 뒷굽이 없고 앞부리가 매우 뾰족한 중세기의 남자 구두이다. 14에서 15세기에 유행했는데 이름은 이 구두가 유행한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비롯된다. 길리. 스코틀랜드어로 끈을 앞에서 교차하고 발목이 있는 구두를 말한다. 클록. 나무로 만든 구두이며 바닥은 나무 또는 코르크로 만들어 해변용으로 신었다. 유럽에서는 굽이 없던 시대에 비신으로 구두 위에 신어 오버슈즈의 구실도 했다. 케미컬 슈즈. 합성 고무와 스펀지를 재료로 하여 만든 비닐, 나일론재의 구두로 물에 견디고 더러움이 잘 타지 않아 실용적인 구두로 적당하다. 고 슈즈. 삼각형의 무가 달렸음을 말하며 대개 탄력 있는 고무에 물을 대어 자유롭게 발을 끼우게 되어 있다. 사이드 오픈 슈즈. 옆면을 잘라낸 여자용 여름 구두이다. 새들 옥스퍼드. 새들 슈즈라고도 하며 구두의 발등 부분에 절개선을 넣고 흰색 바탕에 검정색 가죽을 대어 만든 것으로 젊은 사람들이 즐겨 신는다. 샌들. 발등을 끈이나 밴드로 묶은 것으로 신이 최초의 모습이다. 상하이 슈즈. 두꺼운 면이나 우단에 자수를 놓은 중국제 신발이다. 거의가 수제인데 같은 디자인이 없고 빛깔도 다양하며 자수가 화려해서 젊은 사람들이 실내용으로 애용한다. 바닥은 사슴 가죽이어서 가볍고 꼭 맞는 것이 특징이다. 슬립온 슈즈. 끈이나 쇠로 된 장식 없이 간단하게 신을 수 있는 신이다. 발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신이란 뜻으로 운두가 깊어 발이 쉽게 들어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안전성 있는 신이다. 신고 벗기 좋게 앞 발등에 고무를 댄 것도 있으며 남자와 아동용이다. 소클. 나무로 만든 밑이 높은 신이다. 처음에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했으나 후에는 성직자를 위시해서 일반인이 비신으로 신 위에 더 신었다. 조핀. 남악신 위에 낮게 자른 샌들을 조합한 것이다. 16세기 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여성들이 키가 크게 보이기 위해 즐겨 신었으며 그 풍속은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독일 등에 전해졌다. 당시 스커트의 실루엣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 가로, 세로의 균형을 위해 조핀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긴 스커트 속에 감추어졌으며 귀부인들은 시녀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했다고 한다. 16세기 후반에 와서 굽이 높은 여자 구두가 유행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버스킨. 신등에 고무로 된 무가 달린 여성용 단화이다. 펌프스. 끈, 쇠장식, 벨트 없이 발등 부분이 보이도록 깊이 팬 구두이다. 여자 신이 표준형이라 할 수 있고 19에서 20세기까지 정식 무도회용 신으로 사용되다가 일반용이 되었다. 굽도 높은 것, 낮은 것이 있으며 재료는 가죽, 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디자인과 용도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으며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무 장식이 없는 플레인 펌프스, 오픈 펌프스, 야외용 이브닝 펌프스가 있다. 벨모럴 옥스퍼드의 하나. 구멍의 쇄골이를 끈으로 꿰어매며 쇄골이 아래쪽은 팔자로 벌어지지 않는다. 영국 왕실의 저택 벨모럴 성의 이름에서 온 것이며 생략해서 벨이라고도 한다. 비치 샌들 해변용 샌들로 물에 젖어도 괜찮은 나무, 코르크, 고무, 비닐 등의 재료로 만들고 발등에는 화려한 색의 무늬를 장식한다. 모카신 발등 부분을 유자형으로 절개한 구두로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신는다. 굽이 없고 바닥 가죽이 겉으로 넘어와서 가표와 유자형으로 봉합되고 끈과 쇠장식으로 징그며 절개 위치에 술을 달기도 한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 스포츠용과 실내화로 신는다. 옥스퍼드 슈즈 끈으로 묶는 단화의 총칭으로 남자 구두의 대표적 스타일이다. 명칭은 17세기경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끈매는 단화를 신은 데서 유래한다. 원래 단축구멍이 한 쌍이었으나 점점 많아졌고 19세기 중반에 남자 야외용 스포츠화로 고안되면서 이후 여성들도 착용하였다. 통근, 통학, 산책용으로 적당하다. 목다리 구두 발목까지 올라오는 구두로 쇄골이 구멍이나 훅에 끈을 걸어 죄어 신는다. 스키화, 스케이트화, 등산화 등이 속한다. 이브닝 슈즈 야외용 신이 종칭이다. 여성용은 일반적으로 굽이 높고 가늘며 섬세한 향인데 재료도 에나멜, 세틴 등의 견직이나 드레스와 같은 천 또는 금, 은의 광택 있는 것을 사용하고 모조 보석을 장식하기도 해서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샌드형, 펌프스형이 있고 남자용은 평화가 많다. 알파르가타 에스파냐의 민속적인 신이다. 바닥은 마로 만들고 발등은 천이나 끈으로 만든다. 프랑스에서는 에스파드리유라고 하며 욕탕에서 신는다. 오픈 토 펌프스 앞볼이 끝이 튀어있는 펌프스를 말한다. 게다하타 일본 고유의 신으로 발을 얻는 목재 판자에 3개의 구멍을 뚫어 콧끈을 꿰어서 신는다. 고급 천으로 만든 여성 외출용에서부터 비올 때 신는 것까지 있다. 이 부츠 부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웰링턴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로 웰링턴 부츠라고도 한다. 주로 영국의 군화, 승마용이다. 2. 카미클 에스키모인이 신은 긴 구두로 물속에서 작업할 때나 비올 때 신는다. 3. 코토르노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비극 배우들이 신은 반장화이다. 바닥에 코르크를 두껍게 대어 길을 키움으로써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4. 그래피다. 발끝이 커트된 반장화로 고대 로마인이 신었다. 5. 스타킹 부츠 매우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 모양의 긴 부츠이다. 6. 스톰러버 고무재 오버슈즈로 앞부분이 높고 깊은 반장화이다. 7. 레이스 부츠 정강이 높이의 반장화의 총칭으로 승마용 구두나 비행사의 구두가 이에 해당한다. (6) 한국 한국의 상고시대의 신은
화와 이 등의 한자로 표기되는데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를 통하여 신어왔음이 쌍영총 벽화나 삼국사기 등에 나타나 있다. 화는 목이 긴 신으로 방침, 방한에 적당하여 북방민족이 많이 착용한 신이고 이는 운두가 낮은 신으로 남방민족의 신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두 종류가 거의 상고시대부터 계속 혼용되었다는 것은 국토가 그다지 넓지 않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족이 북방민족이라고 생각할 때 한국 고유의 신은 목이 긴 화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해동 역사의 고려의 이는 위로 발에 맞추어 만들어 신었고 묶지 않았으며 천자는 우피, 귀자는 녹비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에 들어와서는 화보다 이를 많이 신은 듯하다. 이는 앞이 얕고 뒤가 높은 모양을 하며 일반 서민은 형리보다도 초리를 많이 신었을 것이다. 이는 재료에 따라 해비극 구석답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전해졌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종류와 명칭이 더욱 다양해졌다. 해 종류의 신과 집신 등은 개화기까지 사용되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서양신인 구두가 등장하였다. 또 1920년대부터는 고무신이 나와 당해, 운해 등 해와 집신, 미투리, 남학신이 고무신으로 대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또 이때에는 고무신 외에도 경제화 즉 운동화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나타난 신을 크게 나누어 보면 목이 있는 화와 운두가 낮은 해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재료면에서 보면 피역제, 효, 마제, 보백제, 유제유제, 노쇠 제품, 지제, 목제 등을 들 수 있다. 화는 흑피화, 협금화, 목화, 수화자 등이 있는데 주로 왕이나 백관이 신었다. 조선시대의 남자들의 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흑피해. 조복, 제복에 착용하는 신이며 목이 길고 검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는 흑피해 대신 목화를 착용하였다. 2. 목화. 바닥은 나무이고 목은 천으로 되었으며 검은 융 같은 천으로 겉을 씌우고 솔기에 홍색 선을 두른 반장화 같은 마른 신이다. 조복, 공복에 착용하였다. 3. 태서해. 여인들의 해와 같은 남자용 마른 신이 하나로 가장자리에 헝겊이나 가죽을 대고 코와 뒤축에 흰 선문을 새겨 놓았다. 이 신은 조선시대 사대부나 양반 계급의 고령자가 편복에 신었으며 한말에는 왕도 평상복에 착용하였다. 4. 발막신. 마른 신이 하나로 상류계급의 노인들이 신었는데 뒤축과 코에 꿰맨 솔기가 없고 코끝이 넓적하며 가죽 조각을 대고 분을 칠했다. 발막이라고도 한다. 5. 집신. 초, 마제로 된 신이다. 조리는 집신이고 마해는 미투리인데 피역제와 보백제 등의 화, 해가 발달하면서 천시되어 하천인의 신이 되었으나 정제품은 사대부간에도 사용되었다. 여자들의 신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당해. 형태는 지금의 고무신과 비슷하다. 당해, 궁해, 운해 모두 형태가 같고 하는 융 같은 폭신한 감을 쓰며 거죽은 여러 색의 화사한 비단을 배합피하여 만들었고 바닥에는 징을 군데군데 박았다. 궁해는 궁중용이고 당해는 양가지 부녀자들이 신었으며 운해는 일반 여염지 부녀자들이 신었다. 2. 진신. 형태는 해와 같으나 가죽에 기름을 먹여 결어서 만들고 바닥에는 징을 쭉 둘러 박았기 때문에 징신이라고도 했다. 상류계급의 부녀자들이 신었다. 3. 미투리. 산마어로 만든 고운 신이고 이와 비슷한 집신은 지프로 만든 거친 신이다. 지방에서는 반인급 부인용이었으나 대기 서민급 이하의 부녀자들이 신었다. 4. 남학신. 나무로 곱게 만든 고급신으로 비올 때 주로 신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